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과 삼성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Let's get it! 애플과 삼성, 아이폰과 갤럭시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라이벌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갤럭시가 말도 안 되게 앞서가고 있었죠. 근데 작년 결과를 보면 3분기에는 삼성이 1등, 4분기에는 애플이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두 회사는 서로 이겨야만 하는 경쟁 관계 같죠? 하지만 애플은 삼성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폰이 갤럭시를 밀어내면 삼성이 슬픈 게 아니고 삼성의 무선 사업부가 슬픈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아이폰에도 들어가거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의 판매 중 6.6%는 애플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폰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니케이에서 분석한 아이폰 13의 티어다운입니다. 맨 처음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죠.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무려 전체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105불 정도라고 합니다. 73%는 삼성이, 27%는 LG가 납품했습니다. 다음은 AP인 바이오닉 A15입니다.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한 모델이지만 그 안에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력 매니징 칩이나 이런 작은 부품들이 한국과 일본 그 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기업들에서 납품을 하고 있죠. 과거에 아이폰 X 시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이폰 6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AP인 A9이 TSMC보다 삼성 파운더리에서 더 많이 생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감당 가능한 물량을 고려했을 때 애플은 삼성에게 발주를 많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한 대 팔리면 삼성도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파운더리는 TSMC, 카메라는 소니, 디스플레이, 메모리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종합한 결과를 보면요. 아이폰 13의 원가 중 30%를 차지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들입니다. 모든 나라들 중에 1등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4를 보면요. 한국의 비중이 24.8%로 급락했고요. 미국의 비중은 32.4%로 급등합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애플은 전력관리칩 설계 기업인 다이얼로그의 일부를 약 7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4에서 그 자체 제작한 전력관리칩이 들어갔죠. 아마 아이폰이 아닌 맥 시리즈들의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맥북, 아이맥 등의 CPU는 오랜 기간 동안 인텔이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자체 제작한 칩인 M1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인텔은 한순간에 애플의 공급자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객 중 하나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게는 이런 애플의 자체 개발 추세는 비상입니다. 이제 삼성에게 닥칠 애플과 삼성의 공생관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15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삼성이 세계적으로 최강자이지만 신흥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BO이죠. 아까 티어다운 했던 아이폰 13에서는 삼성과 LG만 공급을 했지만 이번 아이폰 14에서는 삼성이 70%, LG가 23%, BOE가 7%를 납품했습니다. 아이폰 14의 기본,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4가지 모델들 중 기본 모델에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질 이슈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BOE께 7%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4가지 모델이 동일한 비율로 생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기본 모델에만 들어갔으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 비율로 BOE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이폰을 사실 당신 이 30%의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본 모델은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플러스 모델이나 프로랑 막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30%의 비율로 BOE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핸드폰을 받게 된다? 심지어 고객은 그 디스플레이가 삼성이 만든 건지 BOE가 만든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비단 애플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삼성도 한국이나 유럽 모델의 경우에는 엑시노스 AP를 탑재하고
그리고 미국 출시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서 한국 유저들은 호갱이냐 막 이런 말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내 핸드폰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별로고 그렇기 때문에 14 기본 모델은 절대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아이폰 14가 원가가 엄청 올랐어요. 38%에서 44%로. 그러니까 애플이 수익을 이전처럼 많이 남기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BOE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도입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폰 15에서는 BOE의 물량이 더 늘어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밍치거라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좀 유명합니다. 아마 부품사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많이 맞추셨어서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이폰 15의 70%가량을 BOE가 납품하면서 디스플레이 최대 납품업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죠.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거나 LTPO 같은 이런 신기술 제품 품질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BOE의 추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공생관계의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내년까지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퀄컴하고 브로드컴에게 굉장히 유감인 사항이고요. 우리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니까요. 현재 플래그십 핸드폰을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모두 OLED이고 이 분야 최강자는 바로 삼성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는 마이크로 LED가 이 OLED를 대체할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CES에서도 이 마이크로 LED 제품들이 많이 선보여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는 OLED랑 비교했을 때 전력 소모, 사용 온도 범위, 밝기, 수명, 반응 속도 등 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애플이 직접 만든다는 거죠. 애플이 지금까지 사실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한다고 바로 되는 건가? 쉽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얘가. CPU를 바닥부터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자마자 대박을 쳤죠. 바로 M1 시리즈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업계 최강자인 인텔을 공급자 목록에서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애플에 의존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애플이 이 준비를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9년 전인 2014년에 마이크로 LED 기술 쪽의 선구자인 럭스뷰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LTPO 기술이 애플의 특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LED 관련 최신 기술이니까 삼성이나 LG 기술이겠거니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2014년에 애플이 취득한 특허입니다. 이 LTPO라는 게 요즘 워치나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가 항상 보이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술을 쓰면 애플의 로열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LG의 경우에 애플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지금 로열티가 없다고 하고요. 삼성은 로열티 내고 있겠죠. 이거를 피하려고 뭐 자체 제작한 기술인 HOP를 개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로열티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핸드폰이 하나 팔릴 때마다 애플에도 일정 부분 로열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쳐요. 자, 여러분, 이 디스플레이가 후질까요? 이게 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M1 다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는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는 진짜 초비상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10년 전인 2013년에는 삼성이 혼자 완전 넘사였어요. 삼성이 업계 1위, 스마트폰 혼자 다 해. 짱짱맨. 근데 그때 애플은 삼성이 없으면 아이폰을 못 만드는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둘이 1등, 2등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짜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년 뒤인 2033년에는 과연 이 구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말 끝을 모르겠는 애플의 성공과도 앞에 삼성이 지금처럼 비등비등
경쟁하고 있을지, 아니면 나가 떨어질지, 아니면 앞서갈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